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니콜라스에 대한 그 신문 기사인데요. 커튼 뒤의 남자, 파이 네트워크 뒤에 있는 남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라면 니콜라스 코칼리스부터 얘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스타트 X라는 플랫폼, 그 비영리 스타트업 서포트 단체인 스타트 X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스타트엑스는 260억 불에 달하는 그 펀딩도 했고 700개 스타트업을 백업했다. 이 남자를 알려면 파이코인에 대해서 알려면 이 남자를 알아야 된다. 이 남자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파이네트워크라는 커튼 뒤에 이 남자. 사람 끌어모으는 플랫폼 만들기 전문가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끄트머리에 가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자, 무슨 소린가 한번 보죠. 그래서 이번에 해커톤에서 이제 이런 사람 끌어모으려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상한 얼마 간다 이런 거로 해서 사람 끌어모으는 거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잠깐 몇 사람 속일 수 있어도 오랜 사람을 많은 시간 동안 하게 되려면 상당한 그 철학과 그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도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커톤에서 이거를 했고, 오버롤 위너로 이거를 정했죠. 항상 면밀히 시장의 흐름과 사람의 취향과 어떤 생각의 흐름, 그 다음에 사조에 흘러가는 방향, 풍조, 이 사조 풍조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파이코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더 많은 여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애들을 전체 위너로 뽑았잖아요. 말씀드렸죠? 이 사람 끌어모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고요. 10억 명까지 가야 되잖아요. 미니멈. 이 채굴하는 사람만, 지금 그 파이오니어만,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은 뭐 전 세계, 예, 전 세계 10억 명이 가겠죠. 전 세계 10억 명 플러스 얼마까지가 이 사람의 목표겠죠. 70억, 80억이 아니고요. 이런 전문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 The Man Behind Pi Network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치면.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니콜라스 코칼리스와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는 26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 스타트X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후 과정으로 소셜 컴퓨팅을 했고 블록체인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원장 내결함성 분산 시스템에서 그 원장 분산을 간소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초창기에 만들었고 이 사람이 2,000명 이상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소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데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미 2009년에 페이스북 재단 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스타트X 창립 팀원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스타트X의 핵심 멤버로 기술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나가서 자기가 파이코인을 만드는 사람이라 사람 끌어모으는 플랫폼 만들고 이 애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최고의 전문가예요.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10억 명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 공급, 파이코인 대체 코인, 파이코인 시세 변동과 달러 원화 시세 뭐가 다른가? 이거 빨랑 이제 해야죠.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 사무실에 이렇게 하나의 입이지만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못 풀고 있는 과제거든요. 금융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인데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오고 가고 하는 화폐는 이게 한 마리 나비가 아니다.
달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 문제가 있잖아요. 환율 문제로 최종 소비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최근에야 밝혀졌다고요. 나비 효과가 뭐예요? 북경에서 나비가 펄럭이니까 아마존에 비가 내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 화폐가 움직이다 보면 아마존에서도 나비가 움직이고 북경에서도 나비가 움직이고 서울에서도 나비가 움직이면은 북경과 도쿄와 모스크바에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제가 사무실 사진에서 제가 좀 위태위태도 하고 그래갖고 좀 큰 놈만 햇볕을 쬐게 하고 작은 놈은 그냥 내버려 뒀더니 뿌리에서 똑같은 영향을 줘도 잎사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죽더라는 거죠. 저 잎사구 저 끄트머리 가지에 있는 사람들도 최종 소비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나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파이코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고팔고 하는 일을 하게끔 해야지 전체 나무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추악한 자본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학자들은 완전한 시장 경제가 되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완전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하이에크 머니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말은 했지만 이거를 아무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것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세상에 던져놓고 이 암호화폐의 효율성을 사람들이 알다가 보니까 전체 나무가 아니라 이런 가지 하나하나까지 생태계 하나까지 이렇게 활기를 갖고 서로 호환을 하게 되려면 저 가지에도 잎이 피게 되면 꽃이 필 것이고 지금처럼 벌이 모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도 열릴 것인데 저 한 가지는 완전히 지금 완전히 어떤 픽셀 그룹에서 하나의 죽은 픽셀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저런 죽은 픽셀, 통용되지 않는 픽셀이 결국은 우리가 신체 어디 하나라도 혈관이 막히거나 기운이 막히면 어디가 탈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거잖아요. 뇌졸중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뇨병도 생기고 이거거든요. 지금 생태계. 그래서 지금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금융 같으면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이 암호화폐가 지금 수만 개 되지만 결국은 다윈의 적자 생존론처럼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놈은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뒀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이제 그 필리핀 대왕조개인데요. 대왕조개인데 이 은행이나 부자 박물관 애호가들이 정하는 가격, 엄청난 보험료. 이게 2천억이라는 거예요. 2억 달러. 물론 금으로 데코레이션 하긴 했죠. 근데 필리핀에서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금강송 같은 거 반출 금지되지만 필리핀 부자들 암 시장에서 요런 조개의 가격은 50만 불.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사람 거 크기는 제가 어떤 계기로 알아보게 됐는데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한다고 해요. 그럼 얼마요? 그냥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게 통용이 되면 필리핀 내에서도 즉각 구속이라 그러더라고요. 5억 내지 6억인데 이거는 2천억이에요. 왜 2천억일까요? 부자와 은행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대차대조표 자산에 나 2천억짜리 이 미술품 있어. 나 2천억짜리 이거 있어. 필리핀 사람 이거 들고 와서 그럼 이거 저 2천억은 안 주셔도 되고요. 한 1,000억만 주시면 되는데요. 네 거는 살 수 없어. 너는 불법이잖아. 니네 나라에서도 불법이잖아. 안 사.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그들만의 게임을 전부 만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의 대차대조표를 뻥을 튀긴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이 주식에도 나타나고 부동산에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 크레딧을 누가 하느냐? 쥐들이 저런 짓을 하고 쥐들이 크레딧 매긴다라는 거죠. 그들만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에크는 뭐냐? 하이에크 방식은 뭐냐? 시장에서 공정하게 감정 가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시장에서 공정하게 가격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블록체인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도. 필리핀에 이게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서 지금 한 50만 불 정도 암거래, 부자들끼리 암거래로 거래하다가 걸리면은 즉각 구속이 되더라도. 근데 이거 2,000원. 그러면 이게 시장에, 이게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정확히 가격이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가격도 정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아직은 없다.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만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이래서 비트코인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은 이미 소수 몇 사람들의 독점적 자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러한 철학은 허공에 떠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파이코인이 그렇게 좋은데 파이코인 대체할 코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까는 거 뭐 3년? 지금 3년?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KYC 하는 거 보세요. 반직관적 결정의 고통을 보세요. 반직관적 결정이 뭐냐면요. 아까 니콜라스는 기술쟁이에요. 니콜라스와 그 마누라의 역할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주예요. 이게 우주고 여기에 무슨 물리학도 있고 여기에 무슨 하다못해 요즘은 경제학도 이렇게 하니까 뭐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뭐 경제학, 물리학, 경영학, 뭐 음악, 미술, 디지털화가 되면서 모든 것의 이거를 결국은 하나의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깔때기로 이걸 딱 뽑아 쭉 추려서 깔때기로 딱 뽑아내면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는 숫자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하다 보니까 소수가 나오는 거야. 1과 자기 빼놓고는 나눠지지 않는 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끝이 없는 파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근원이 영구 미제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답이 우주에는 감추어진 숫자가 있거든요. 뭐로 덮어놨어요, 숫자를. 뭐로 덮어놨는데 뭐로 덮어놨느냐? 명색으로 덮어놨어요. 명색으로 덮어놨다고요. 아이고, 명색이 대학 나왔다는 놈이, 아이고, 명색이 교수라는 놈이,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근데 이 명색, 이게 뭐냐면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합쳐서 명색이라고 해요. 그래도 한자를 조금 알겠죠? 그 니콜라스 마누라는. 명색이 뭐냐면요. 명자를 보세요. 이게 저녁석자예요. 저녁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구를 부르려면 앞이 안 보이니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들이구나. 김서방이구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안 보이는 것을 자각하려고 명이 생긴 거예요. 색이야 뭐 보이잖아요. 색깔이야. 색이야. 이걸 명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또 왜 여자들은 육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여자들 육감. 이 여인이 이거 훌륭한 여인이에요. 뭐 보게 되면 뭐 왜 여자의 육감은 많나? 여자는 직감으로 승부한다. 왜 여자들의 직감이 더 뛰어날까? 뛰어나긴 지랄하고로 마찬가지예요. 직감하고요, 직관하고 똑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한다. 모르는 것을 인식한다. 안 돼요. 잘못하다가 넘겨짚다가 팔 부러져요. 이 여인은 근데 굉장히 솔직해요. 육감, 직관? No. 그러면서 나는 나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반직관적이라는 경영 철학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항상 반직관적은 아니다. 간혹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도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 이 새끼들은 무슨 테스트네 타는데 뭐 몇 년이 걸려. 아, 교수 나부랭이들은 뭐 일을 이따위로 하냐?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저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정말로 나뭇가지 끄트머리에도 할 수 있는 한 햇볕이 들게 하고 잎사구가 자라나게 하고 그 잎사구가 자라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고 이 나무 뿌리는 전체를 살리려고 그런 거지 일부만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후진국일수록 신원 파악이 더 힘들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집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 집 느티나무에서 얼마 떨어진 집. 이게 후진국일수록 신원 파악이 안 되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뢰사회 구현이 더 어려워요. 정체 파악이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서 착한 사람 아니에요. 단지 힘이 없을 뿐. 그래서 주변에 영향이 없어서 악한 일을 적게 할 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이코인 갖고 얼마든지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들끼리도. 그래서 이게 끄트머리까지 가려면 누가 뭐래도 KYC는 더 무식하게 해야 되고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하긴 했지만 지금 임시적이잖아요, 그거. 결국은 사람이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을 겪겠다. 이게 반직관적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질문인 다른 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할 수는 있어요. 대체할 코인 나올 수 있어요. 만만치 않을걸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이거 그냥 100불, 300불, 1000불, 만불이 아니에요. 달러처럼 무제한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 찍어봐야 1000억 개예요. 그러니 이거 엄청나게 갈 수 있어요. 1000억 개가 다 돌아다니나요? 자식 주려고 묻어두고 준비금으로 은행에서 두고 전부 갖고 있게 될 거라고요. 유통량이 가치가 알려지게 되면 명색 너머를 봐야 돼요. 안 보이는 것을 직관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나는 나 자신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파이코인 시세 변동폭, 비트코인 시세 변동폭하고 달러 원화 시세 변동폭이 뭐가 다르냐?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정도예요. 왜? 분산 장부니까. 분산돼 있으니까. 그런데 달러나 유로나 위안화 같은 게 잘못되면 뿌리가 뽑혀요. 변동의 결과가 비트코인이나 파이코인이 움직이면 이 정도 결과이지만 이거는 독립원장, 중앙은행에서 무슨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만들면 눈속임 블록체인이지만 지금 파이네트워크처럼 이런 블록체인 하에서 신뢰사회로 웹3로 만들게 되면 변동해도 이 정도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